자, 노멀 모드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서머리로 N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커플드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같이 어떤 이퀄리브리엄을 갖고 있는 N개 입자의 시스템을 생각하는데요. 이 코디네이트를 XYZ 좌표계 그리고 N개 입자, 그러면 3N개, 스몰 n이 입자의 개수라고 했을 때 3N개를 전체 캐피탈 N이라고 잡아서 그러한 상태를 기술하는데 3N개, 그러니까 캐피탈 N의 generalized coordinate이 필요하다. 그리고 kinetic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 그 kinetic 에너지를 쓸 때는 mass matrix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potential 에너지를 쓸 때는 이들의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좌표에 있을 때 전혀 힘을 받지 않는다. 그럼 그 좌표를 오리진으로 잡고 그 오리진을 기준으로 해서 포텐셜을 first order derivative를 취하면 0이 된다. 그래서 generalized coordinate Q에 대한 first order derivative가 모든 n개 좌표계에 generalized coordinate에 다 0이 된다. 라는 것을 이용하고 그로부터 약간의 variation, 다시 말해 stable equilibrium으로부터 generalized coordinate들이 각각 조금씩 진동을 하게 된다면 potential 에너지는 테일러 시리즈 expansion을 통해서 constant term은 없어지고 first order term은 equilibrium position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없어져 버리고 Q가 0일 때가 equilibrium position이라고 했을 때 전체 시스템의 potential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단 A는 potential 에너지 텐서로서 potential 에너지를 QI와 QJ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얻어내게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이때 mass matrix A와 M과 potential 에너지 텐서 A는 symmetric이고 real matrix라는 사실로부터 이들이 오토고널한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오토고널 아이겐 벡터들은 특정한 frequency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이러한 frequency는 항상 real number이고 n개의 서로 다른 frequency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 디제너러시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nfold 디제너러시가 있을 때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갖고 있는 것 중에 n개의 오토고널한 아이겐 벡터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서 generalized coordinate에 나타나는 그 코디네이트의 개수만큼의 인디펜던트한 오토고널한 아이겐 벡터가 찾아진다. 이 아이겐 벡터를 시간에 무관한 상태로서 특정한 주파수, 특정한 프리퀀시로 진동하게 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오토고널리티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들의 오토고널리티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completeness relation을 M을 mass matrix로 왼쪽 또는 오른쪽에 곱해서 construct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타 R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generalized coordinates로 구성되어 있는 컬럼 벡터를 베이시스 벡터가 되는 아이겐 유닛 노멀리제이션을 갖고 있는 아이겐 벡터로 expand 하게 되면 타임 디펜던스를 갖고 있는 모든 성분은 그 개수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 개수를
노멀 코디네이트로 부른다라고 했어요. 이 노멀 코디네이트를 갖고 있는 각 모드들은 특정한 프리퀀시를 갖게 되는데 그 특정한 프리퀀시를 프로젝트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노멀 코디네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프로젝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로 인해서 generalized coordinate로 kinetic energy, potential energy, 그리고 라그랑지안을 쓰게 되면 이퀘이션의 모션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고 라그랑지안을 이 노멀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다시 재구성할 수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심플하게 쓰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던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라이즈가 되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n개의 인디펜던트한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문제를 풀게 되고 2로부터 에타를 다 손쉽게 푼 다음에 모든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를 역변환을 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Generalized Coordinate Q를 이용해서 표기한 라그랑지안 그리고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2분의 1 Q 대거 매스 매트릭스 Q 빼기 2분의 1 Q 대거 포텐셜 에너지 텐서 Q 이렇게 된 게 라그랑지안이 되는데 이때 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컨스트럭트 했죠. 람다를 어떻게 psi1 대거 psi-n 대거로 람다를 컨스트럭트를 하게 되면 이 람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들 매트릭스들을 다이아고널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동시에 m과 a가 다이아고널라이즈 되게 되면서 이 매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텐서 매스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오프 다이아고널 컨트리뷰션이 모든 온갖 Q들의 믹스드 인터랙션을 만들어내 줬었는데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되게 되면 이런 노멀 코디네이트, 이 노멀 모드의 익스프레션으로 딱 썼을 때 에타의 성분인 에타1에서 에타n까지가 자기네들끼리만 인터랙션을 하는 믹스드 인터랙션이 전혀 없고 n개의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앞에 있는 성분이 키네틱 에너지, 뒤에 있는 성분이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를 구하게 된다면 여기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고 각각이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각각이 노멀 모드로 표현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호만 바뀐 형태로 라그랑지안과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구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터에서 문제를 풀고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터에서도 문제를 풀고 이미지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터에서 문제를 풀더라도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을 사용을 할 때에는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하게 항상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죠. 따라서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제 코디네이트는 에타 K라고 하는 새로운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터, 노멀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얻어보기로 합시다. 자, 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에타 K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제 에타 I로 하는 것을, 에타 K로 에타 i로 편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시다. 여기 이제 k로 라그랑지안 CS가 더미 인덱스니까 이 k 대신에 i로 바꾸어 가지고 에타 i로 라그랑지안을 편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에 편입은 되겠지? 요걸 하면 2 에타 k, 에타 k를 에타 i로 편입하니까 그러니까 그 델타가 튀어나오고 그
generalized momentum을 한다면 에타 k 닷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에타 i 닷으로 편입을 한 거로 했어요. 요것을 에타 i 닷으로 편입을 하게 되니까 2배 에타 k가 나오고 에타 k 닷을 에타 i 닷으로 편입해서 크로네크 델타가 나와서 결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다이고널리제이션으로 얻었던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 노멀 모드들의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더블리 커플드 어슬레이터를 문제를 풀면서 티어리를 n개의 하모닉 어슬레이터가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포멀리즘을 이용해서 트리플리 커플드 어슬레이터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어요. 매스가 3개가 있고 편의상 이제는 모든 스프링 컨스턴트가 다 동일하게 K라고 하는 스프링 컨스턴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키네틱 에너지를 먼저 쓰기로 합시다. 키네틱 에너지는 각 입자의 매스가 동일하고 그리고 런지튜디널 모션,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생각하면 3개의 입자의 X 성분만 집어넣어서 velocity의 스퀘어를 해주면 키네틱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는데 스프링이 4개가 있어요. 4개의 스프링인데 이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 하면 이쪽 한쪽으로만 늘어가니까 K 2분의 1 K X1의 수기야. 이 스프링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런 차이니까 요거 2분의 1 K X1-X2의 수기야. 이거는 X2-X3의 괄호의 제곱, 요거는 X3의 제곱. 이렇게 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매스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매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키네틱 에너지, 여기 제너럴라이즈드 코디네이트이 그냥 x1, x2, x2, x3니까 이렇게 곱해져야 되는데 여기 매스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되는 데는 mm이 되어 있다. 그리고 x1, x2, x2, x1 이렇게 엇갈리는 거는 다 0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매스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에 비례하고 m을 곱한 형태가 된다. 자, 포텐셜 에너지 텐서를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포텐셜 에너지 텐서는 포텐셜 에너지,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전개를 해보자. 2분의 1의 k, x1의 제곱, 똑같은 거에 x1-x2의 제곱, x2-x3의 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된다. 다 전개를 하면 x1의 제곱, 여기 x1의 제곱, 2배 x1, x2, x2의 제곱, x2의 제곱, x2, x3, x3의 제곱, x3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 자리는 다 2개씩 나오네요. x1 제곱, 엔드 포인트에서는 x1만 움직이고 벽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x1의 제곱만 있었는데 하여튼 제곱 자리가 2분의 1 k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k, 2k, 2k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엇갈린 거 1, 2, 2, 3가 있고 3, 1은 없죠. 연결된 2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프링이 1, 2에 2개 그리고 2, 3에 2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1, 2, 3에 2개가. 근데 그 2개는 각각 이 매트릭스로 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돼요. 2배의 1, 2는 1, 2하고 2, 1 그리고 2배의 2, 3는 2, 3와 3, 2 이렇게 해서 표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보면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가 되었을 때 다음 이런 전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x1의 제곱, 요 다이아고널은 x1의 제곱이 2개가 있다.
x2의 제곱이 두 개가 있다. x3의 제곱이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여기 첫 번째는 이 x1이 곱해지니까 x1, x2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다. x1, x2. 근데 여기 x2, x1, x2, x1 이렇게 두 개가 분할돼서 쓰여지니까 시메트릭한 폼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x1, x2, x2, x1 앞에 개수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이거예요. 자, 우리 2의 제곱, x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두 개 있다라는 걸 알았고 x3의 제곱도 두 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x1, x2 여기 x3가 있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2, 3 자, 3, 2 여기 2, 3 그런들이 각각이 마이너스 1의 개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를 이용해서 라그랑지안을 쓰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 텐서는 여기 나와 있고 매스 매트릭스는 단순하게 아이덴티티의 매스 곱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서 라그랑지안을 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라그랑지안을 써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기로 합시다. 자, 그 문제를 푸는 때는 다음과 같은 시큘러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오메가 스퀘어 사이는 오메가 스퀘어 사이 이건 넘버이고 이건 매트릭스죠. 오메가는 지금 매스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매스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가지고 오메가 제로 스퀘어를 k 오버 m이라고 하고 그 팩터를 풀 아웃해서 쓰기로 한 거예요. 여기 이제 k 오버 m 이라고 하는 게 여기 맞아요. 자, 그것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이 람다를 다 빼서 오메가, 다시 말해 오메가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아이덴티티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조건을 문제가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걸 풀어보니까 알파를 2 마이너스 람다 여기 2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람다가 다 붙어 있으니까 이걸 알파라고 하고 마이너스 1에 있는 것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건 다 0 요거 여기 0이 된다.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알파 나머지 2x2 매트릭스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여기가 플러스 M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가운데 빼버린 거 베타 제로 베타 알파를 여기 카피해 놨어요. 그럼 이걸 보면 알파의 알파 제곱 빼기 베타의 제곱 여기는 베타의 베타 알파 이거는 없어지니까 베타 제곱 알파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알파 알파가 공통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빼기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돼요. 이 해는 알파가 0이거나 아니면 알파가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베타가 되겠죠. 알파가 0인 답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매트릭스 알파를 0을 다 집어넣게 되면 1, 1, 1, 1 이 매트릭스를 어떤 벡터 non-zero 벡터에 곱했더니 0이다라는 이런 방정식을 얻게 되죠.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가운데가 0이라고 놓고 그럼 여기는 필요 없고 그럼 문제 풀렸고 요거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되게 1, 1이니까 x 빼기 g가 0이 된다라는 방정식이 얻어지니까 그 해는 사이를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문제가 풀리게 되겠어요. 자, 유닛 노멀리제이션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을 1 오버 스퀘어 루트 2에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베타라고 하는 답이 있었죠. 알파가 플러스 스퀘어 루트 2 베타이면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스퀘어 루트 2, 1 그리고 스퀘어 루트 2, 스퀘어 루트 2 다 1, 1, 1 그리고 아이겐 벡터가 XYZ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씁시다. 이걸 풀면 여기에서 요거
더한 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곱해가지고 빼서 없어져야 되니까 이런 조합이 편리하겠어요. 11이면 여기 11이면 2 더해서 2가 되고 요거에서 그걸 2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그 답이 돼요. 노멀리제이션은 제곱을 해서 다 더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1, 4의 루트를 붙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고, 같은 방식으로 알파가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b가 되었을 경우에는 베타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동일한데 부호만 마이너스 1이 붙어 있게 되니까 아까하고도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붙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없이 다 같은 것으로 1 루트 1 해주면 돼요. 그럼 이 세 개는 오토고널하고, 아이겐밸류를 구한다라고 하면 아이겐밸류는 2 마이너스 람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2 플러스 루트의 오메가 제로 제곱이 될 거고, 이것은 2 마이너스 루트의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요거 나머지 하나는 여기 앞에 있는 것은 2배의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2를 기준해서 2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제일 작은 거니까 오메가 이걸 오메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오메가 psi 1 오메가 2라고 2로 된 루트 2로 되니까 오메가 2라고 하는 게 psi 2, 그리고 이제 psi 3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psi 1, psi 2, psi 3를 컬럼 벡터로 써주고, 각각의 아이겐밸류, psi 1의 아이겐밸류는 2 마이너스 루트 2 오메가 제로의 제곱, 두 번째 거 아이겐밸류는 2배 오메가 제로, 2배 오메가 제로 제곱, 세 번째 거는 2 더하기 루트 2의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유닛 노멀리제이션을 갖게 되는 아이겐 벡터들을 다 구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유닛 노멀리제이션을 갖는 아이겐 벡터들과 그것들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들을 정확하게 구한 상태에서 이걸 갖고 우리는 A와 포텐셜 에너지 텐서 A와 매스 매트릭스 M이 리얼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결국 그 허미시안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오소고널한 아이겐 벡터들이 있다. 이 오소고널한 아이겐 벡터들을 노멀리제이션을 잘 잡으면 유닛 베이시스 벡터가 될 수 있다. 이 유닛 베이시스 벡터로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같은 일종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같은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베이시스를 바꾸는 그런 일을 작업을 하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얻은 노멀 모드는 노멀 코디네이트 3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서로 오소고널한 이유는 얘네들의 이 서로 오소고널한 psi 1, psi 2, psi 3라고 하는 아이겐 벡터들의 개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이고널리제이션 하기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람다라고 하는 것은 3개의 아이겐 벡터들의 허미션 컨주게이트를 해서 3개의 로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했고, 이 람다의 허미션 컨주게이트가 인버스가 되니까 이 람다는 유니터리 매트릭스이고,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3개의 아이겐 벡터들을 컬럼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psi 1, psi 2, psi 3를 갖고 컬럼으로 세워놓게 되면 여기가 psi 1, 여기가 psi 2, 여기가 psi 3. 그렇게 되면 람다의 허미션 컨주게이트이 되는 거고, 이것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게 된다면 이게 첫 번째 psi 1의 대거, psi 2의 대거, psi 3의 대거의 형태로 돼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람다가 얻어지게 돼요. 노멀 코디네이트로 구성된 노멀 모드 에타라고 하는 컬럼 벡터는 이와 같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람다를 generalized coordinate로 구성되어 있는 컬럼 벡터 Q에다가 곱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람다라 매트릭스를 여기에 카피하고 x1, x2, x3 generalized coordinates로 구성되어 있는 컬럼 벡터를 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2분의 1에 x1 루트 2분의 1이니까 스퀘어 루트 2x2 x3의 형태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성분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차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x1 플러스 x3 해서 1 over 스퀘어 루트 2를 곱했고, 세 번째 성분은 2분의 1을 묶고 x1 빼기 스퀘어 루트 2x2 더하기 x3의 형태가 되어서 이 세 개의 코디네이트 x를 이런 식 x1, x2, x3의 이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구성하는 시스템은 유니크하게 오메가 1 스퀘어라고 하는 프리퀀시를 특정 프리퀀시로만 진동하게 되어 있고, x1과 x3의 차이는 오직 2배 오메가 제로의 제곱의 프리퀀시로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 부분은 이것은 오직 2 플러스 스퀘어 루트 2에 비례하는 프리퀀시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이 세 개의 솔루션은 X의 입장에서는 보기가 복잡하지만 에타의 입장에서는 에타는 이 프리퀀시로 사인, 코사인, 에타2는 요 프리퀀시로 사인, 코사인, 에타3는 요 프리퀀시로 사인, 코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에타1, 에타2, 에타3는 이니셜 컨디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오리지널 코디네이트의 답을 얻어내게 되면 되겠죠. 그것은 람다 대거를 여기에 곱해 줌으로써 에타로 얻어낸 최종적인 미분 방정식의 헤드를 다 집어넣고 이 람다의 대거를 곱함으로써 오리지널 코디네이트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커플드 이퀘이션의 답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게 되겠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트리플리 커플드 하모닉 어실레이터가 있을 때 이 에타는 세 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에타는 바로 람다를 구해서 오리지널 라그랑지안을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얻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는 매스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에 비례하는 문제로 단순한 문제를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m을 앞으로 보내가지고 팩터 아웃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스트럭처를 갖게 되고, 이 오메가 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람다, 구한 람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람다를 이용해서 다이아고널라이즈 하게 되고, 그 다이아고널라이즈 한 상태에서 off diagonal 엘리먼트는 다 없어져 버리고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들은 그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로 구성되며 각 성분들은 에타1, 에타2, 에타3의 방정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라그랑지안 레벨에서 generalized coordinate expression을 노멀 모드로 표현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에타가 람다 Q가 되기 때문에 generalized coordinate로 구성되어 있는 컬럼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람다에다가 곱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람다를 곱하고 유니터리티를 이용해서 얘는 유니터리 매트릭스죠. 그래서 대거를 앞에다 곱하면 아무 값도 바뀌지 않은 상태가 되고, 이때 얘를 각각에 흡수시켜 버리게 되면 결국 오른쪽에 있는 것은 람다 Q의 타임 데리버티브,
이건 coordinate transformation이기 때문에 time dependence를, 람다는 time dependence를 전혀 갖지 않으니까 람다 q의 time derivative가 되는 거고, 이것은 대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B 대거, A 대거는 A 곱하기 B의 대거라고 하는 것을 알죠? 이것을 이용해서 람다 Q의 대거를 하고 타임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것과 같은데, 결국에 이것은 에타의 람다 Q는 에타가 된다 그랬으니까 노멀 모드로 바뀌고, 노멀 모드의 타임 데리버티브와 그거의 허미션 컨주게이트의 곱으로 스케일러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자, 포텐셜 에너지 컨트리뷰션의 경우에는 Q 대거 오메가 스퀘어 Q가 될 텐데, 역시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어서 여기 이제 람다 대거가 1이고 람다 대거 람다도 당연히 1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집어넣어서 람다 Q 람다 Q 람다 대거 람다 오메가 람다 대거 람다 오메가 스퀘어 람다 대거는 다이고널라이즈된 매트릭스가 나올 거고, 람다 Q는 노멀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노멀 모드 대거 오메가 D 스퀘어 노멀 모드의 형태로 쓸 수가 있다. 결국 다이고널라이즈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다이고널 텀들은 다 그냥 따로따로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형태, 이 형태는 결국 2분의 1의 m의 괄호 열고 키네틱 에너지 컨트리뷰션, 포텐셜 에너지 컨트리뷰션이 각각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longitudinal oscillation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string vibration으로 우리가 이제 이론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string vibration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흔들려요. 물론 앞뒤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또 이렇게. 그 transverse direction은 longitudinal direction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transverse direction은 이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중에 스트링이 있는데 스트링 바이브레이션을 이 종이 위에서만 왔다리 갔다 하는, 종이 바깥으로 나오는 transverse direction을 무시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쪽 차원을 확장시켜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transverse oscillation, wave propagation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wave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웨이브가 이렇게 이 선을 따서 이렇게 진동을 하게 돼서 진행을 좌우로 진행할 때 웨이브의 진행 방향을 longitudinal direction이라고 하고, 웨이브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을 transverse direction이라고 하는데, oscillation의 transverse oscillation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입자를 갖다 놓는데 두 개의 비드가 구슬이 두 개가 있다. 그리고 문제를 단순하기 위해서 mass m인 것이 있고, 이 스트링이 extensible string이 돼가지고 텐션을 주고 그 텐션에 의해서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방향으로 평평하게 되려고 하겠죠. 근데 스프링과 같이 스트링도 일종의 탄성력을 주게 되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운동을 라그랑지안으로 기술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목적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generalized coordinate는 transverse direction의 variation이 되겠죠. 수평으로부터 움직인 수직 거리를 Q라고 얘기하고, 모든 입자는 한 방향으로만, 일종의 Y축 방향으로만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Q의 time derivative가 velocity가 될 것이고, 그것들을 다 질량이 m으로 다 모두 다 같으니까 걔네들의 time derivative를 스퀘어해서 모든 입자에 대해서 더하는 것이 바로 total kinetic energy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스트링은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Q0라고 하고, 여기가 0, 여기 첫 번째 입자를 1, 두 번째 입자를 2, 그리고 2 equal n이라고 하고, 여기 마지막 3인데 그 3는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두 개짜리의 이론을 구성한 다음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익스텐션을 할 거고, 심지어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우리가 continuous string, continuum limit으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이 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미 identical bead들이 string을 따라서 equal spacing으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입자의 진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스 매트릭스가 아주 단순하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아이덴티컬 매스를 곱해주는 경우가 되었고, 이 입자 하나하나가 받는 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힘을 이용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요 i번째 것이고 i-1번째 것이고 i 플러스 1번째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각도가 매우 작다라고 치고 수평에 가까운 상태에서 힘을 구하기로 하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텐션이라고 하는 게 있다. 타우라고 하는 게 텐션이다. 텐션이 있는데 약간의 기울기가 있어. 그러면 이 입자는 줄이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을 때 위로 올라가겠죠. 힘이. 왼쪽에 의해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받게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탄젠트 또는 사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게 각도가 작을 때는 하이어 오더 피스는 필요가 없으니까 리딩 피스만 생각하면 타우에서 수직 방향의 힘이니까 사인 세타가 될 거야. 그런데 이 수평 방향은 양쪽이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수평 방향은 캔슬돼서 이 바이브레이션이 위아래로만 있다고 수평 방향의 힘은 캔슬될 것이고 수직 방향의 리딩 오더 컨트리뷰션은 텐션에다가 사인 세타를 한 것이 될 것이다. 오른쪽은 세타 i 플러스 1는 여기에 왼쪽의 각도는 세타 i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인은 타우에다가 사인 이 높이 나누기 밑변이 되겠죠. equal spacing D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거리 BD와 BD의 horizontal spacing이 D라고 했어요. D분의 사인이나 탄젠트나 똑같겠죠. 세타가 작을 때 D분의 차이 QI 플러스 1 빼기 QI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QI를 앞에 놓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죠. 그럼 왼쪽에 있는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있는 것은 QI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 QI 빼기 QI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힘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건 간에 마이너스 타우에다가 자기 i번째 것 빼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i번째 입자가 받는 힘을 Fi, 다시 말해 M, QI 더블 닷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i번째 입자가 받는 vertical force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요거 두 개의 합이다. 마이너스 타 오버 D에 QI 빼기 QI 마이너스 1 똑같이 QI 빼기 QI 플러스 1 이렇게 형태가 되겠다.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QI가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마이너스 사인 되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I 플러스 1과 I 마이너스 1이 하나씩 나오는데 플러스 자리가 되겠죠. 자, 이 힘을 이용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고 해요. 포텐셜 에너지를 Q1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도 있고 Q2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번째 거하고 I 플러스 1, 뭐 I 마이너스 1 이런 거로 다 구할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구하던 간에 답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Q1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얻어보기로 합시다. Q1으로 마이너스 힘을 적분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오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고 Q1에 대해서, 그러니까 QI에 대해서 적분하기로 합시다. QI-1과 QI 플러스 1은 QI에 대해서 상수이기 때문에 QI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2분의 1 qi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가 없어져 버리고 qi 제곱이 됐고, 여기는 상수에다가 qi 적분했기 때문에 상수에다가 qi 그냥 곱하기만 한 형태가 되겠어요. 물론 포텐셜 에너지의 값을 모든 q가 0일 때 0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상수항은 넣지 않았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qi 플러스 1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입자, 세 개의 입자, 네 개의 입자, n 개의 입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잘 정리하게 되면 QI로 적분한 것과 QI 플러스 1으로 적분한 것과 이게 이렇게 섞인 항이 하나씩만 나오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제곱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갖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아까 스프링 4개로 연결된 3개의 매스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와 수학적인 구조가 동일해요. 단 타우 오버 D가 바로 스프링 컨스턴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을 이용하면 지금 3개의 입자만 있는데 맨 끝에는 옆에 있는 것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은 Q1의 제곱은 Q1 빼기 Q0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Q0가 제로이기 때문이고, Q의 맨 끝에 있는 것의 제곱은 Q의 n 빼기 Q의 n 플러스 1의 제곱인데, Q의 제로와 Q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0이라는 조건을 쓰게 되면 결국 맨 왼쪽 끝에서 맨 오른쪽 끝까지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한 거하고 공식이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입자가 스트링에 달려서 매달려서 바이브레이션 하는 문제를 푸는데, 키네틱 에너지는 Q1과 Q2의 제곱에다가 매스, 아이덴티컬 매스를 곱한 형태가 되고, 이걸 매트릭스의 형태로 쓰려고 하니까 QI 닷, QJ 닷, 그 매트릭스의 IJ 엘리먼트를 곱한 형태로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매스 매트릭스가 매스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코디네이트에 인접한 두 개의 코디네이트의 스퀘어를 맨 끝에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다 썸하는 것이 될 텐데, 제로와 맨 마지막인 Q3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제곱의 합 중에 맨 끝에 있는 것은 Q1의 제곱, 맨 끝에 있는 Q2의 제곱. 이거를 전개하면 Q1의 제곱이 2개, Q2의 제곱이 2개, Q1과 Q2의 제곱이 2개. 이것은 매트릭스의 형태로 쓴다 그러면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니까 Q1, Q2와 Q2, Q1 두 개로 분할한 다음에 Generalized Coordinate의 로우 벡터와 컬럼 벡터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텐서가 들어간 형태로 쓰게 된다면 결국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대신에 타우 오버 D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2, 2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키네틱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를 2분의 1 Q 대거 닷 MQ, 그리고 M이 이렇게 생겼고, 포텐셜 에너지 텐서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기입할 수가 있었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라그랑지안을 컨스트럭트 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아이덴티컬 매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M을 팩터 아웃 하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 텐서는 A 매트릭스에서 이것을 M 같이 나눠준 타우 오버 MD가 코에피션트가 되는 K 오버 M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오메가 스퀘어 매트릭스를 집어넣은 형태가 되게 될 것이고, 이미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그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시클러 이퀘이션을 풀고 시클러 이퀘이션의 답이 람다가 1과 여기서 람다가 아이겐밸류가 되겠죠. 스케일 팩터인 타우 오버 MD를 끄집어낸 다음에 스케일리스 팩터 람다 스케일리스 아이겐밸류를 구하게 되면 1과 3이 얻어지게 되고 1과 3을 여기 대입해서 아이겐벡터를 구하게 되면 11과 마이너스 11로 구성되는 아이겐벡터를 얻고 그것의 노멀라이즈드 아이겐벡터를 찾아내게 되면 우리는 오메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다이어고널라이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프리퀀시는 서로 그 3배 차이가 나게 된다. 여기에 알려져 있는 아이겐벡터로 매트릭스 람다를 구하는 법이 여기 정리되어 있고 람다의 대거는 여기에 나와요. 자, 이제 그 Small Oscillation of Vibrating String의 문제를 2개만 갖고 문제를 풀었는데 2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풀기로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한 개의 입자가 받는 힘은 MQIW 될 것이고 그 아까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vertical component, 힘의 vertical component, horizontal component는 둘 다 텐션이 서로 양쪽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horizontal vibration을 무시하게 되면 그는 캔슬 돼버리고 그 힘은 오직 transverse 방향이 되는데 transverse 방향이 2개 있지만 우리가 한 평면상에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문제를 단순화시키면 우리는 transverse 방향 하나밖에 없게 되고 이때 equation of motion이 QI로부터 인접해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의 좌표를 빼서 타우 오버 D를 곱한 형태가 된다고 하겠어요.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QI의 코디네이트는 2번 나오게 되고 I-1과 I+1 코디네이트가 한 번 나오게 되면서 차이를 나타내게 돼요. 이때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i번째 변수에 대해서 적분해서 포텐셜을 얻어낼 수도 있고 I+1짜리를 이용해서 포텐셜을 얻어낼 수 있고 I+2 이렇게 해서 모든 변수를 다 적분해서 그 디펜던스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QI의 제곱이 한 곳에 있었고 그리고 양쪽 적분하면서 QI가 새로 튀어나오게 됐죠. 이쪽 두 번째 그 i보다 하나 더 큰 것을 이용하면 그것의 제곱이 나오고 그 양쪽 인접과 싱글 파워로 프로덕트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것을 다 정리하게 되면 결국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된다. Q0, Q1, Q1 제곱, Q1-Q2 그래서 이게 다 반복돼서 나오게 된다. 그 말은 Q1의 제곱, Q1-Q2, Q2의 제곱, Q2-Q3, Q3의 제곱, Q3, Q4, Q4의 제곱, 마이너스 Q4, Q5 뭐 이렇게 해가지고 n번째까지 그렇게 가는 형태가 되게 된다. 자,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2배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예 여기 2를 나눠주면 다 2개씩 집어넣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Q1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2개 Q1 중에 하나를 이쪽으로 제곱을 보내주고 믹스드 텀 여기에 2개의 Q2 제곱 중에 하나를 왼쪽으로 보내주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항상 모든 항이 완전 제곱의 형태로 나타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제곱 하나만 있게 되지만 이것도 Q1의 제곱은 Q1-Q0의 제곱 QN의 제곱은 QN-Q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Q의 제로와 Q의 N 플러스 1은 엔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를 이용한 것을 이용하게 되면 결국 포텐셜 에너지는 타우 오브 2D의 코디네이트 디퍼런스의 스퀘어를 모두 다 썸한 것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 텐서를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매트릭스 형태로 쓴다라고 한다면 이걸 다시 또 이제 전개를 해서 나타낼 텐데, 전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우리가 데피니션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QI와 QJ로 편미분 한 다음에 이때 Q의 전체 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의 값을 얻어내면 포텐셜 에너지 텐서가 나오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구해져 있었으니까 이것을 여기 대입하고 두 번 편미분 하겠어요. 자, 이것을 편미분 하는데 i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을 하고 j를 나중에 편미분을 하기로 합시다. i에 대해서 먼저 편미분을 하게 되면 체인 룰에 의해서 2배 qk-qk-1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체인 룰로 QI로 편미분을 해야 되겠죠. QI로 편미분을 하고 난 다음엔 얘네들은 크로네커 델타로 다 바뀌게 될 거예요. 다음에 QJ에 대한 편미분이 있는데, QJ에 대한 편미분은 이제 크로네커 델타는 숫자이니까 오직 앞에 있는 부분만 편미분한 것이 되겠죠. 이제는 QJ로 이것을 QK와 QK-1의 차이를 편미분하니까 또 다시 크로네커 델타가 나오게 되겠어요. 이 크로네커 델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프로덕트를 계산하면 델타 JK, 델타 IK, 그리고 델타 IK, 델타 JK-1, 그리고 델타 JK, 델타 IK-1, 그리고 뒤에 것끼리 델타 IK-1, 델타 JK-1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을 여기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비슷한 모양이니까 일로 두 개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요걸 맨 뒤에 있고 맨 앞에 있는 것 두 개를 다 들여다보면 K에 대해서 썸이 되죠. 그러면 K가 0일 때를 집어넣으면 1을 넣으면 여기 0이라는 게 나오는데 0은 의미가 없어요. 0은 엔드 포인트, 그리고 n 플러스 1도 의미가 없어요. 그 엔드 포인트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것은 1에서부터 n까지 썸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0에서부터 n까지인데 0은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1에서부터 n까지를 두 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k가 1에서부터 n까지 두 번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뭐냐? i와 j가 다이아고널 엘리먼트 KK가 11, 22, 33, NN까지 1에서부터 NN까지 i와 j가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면 그 값은 2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항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나머지 두 개의 항을 봅시다. 이것은 i가 k이고 j가 k-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들여다보면 1에서부터 시작하지만 1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1을 넣으면 여기 0이니까 엔드포인트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k가 2에서부터 따져줘야 돼요. 2에서부터 따져주는데 n 플러스 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n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k가 2에서부터 따지면 1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가면 1에서부터 그럼 1, 여기가 1이 여기까지 맞는데, 요거는 하나는 이거 하나가 적어야 돼. 그러니까 요것을 여기로 가져오게 되면 여기 1이 돼야 되겠네. 1, 예를 들어 1, 0 필요 없으니까 2, 1부터 필요할 텐데 2, 1부터 쓰이려면 여기 2, 1, 3, 2, 4, 3 이런 식으로 해서 n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도 여기 하나씩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n-1 여기 되면 n번째까지는 더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1부터 n-1까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앞에 게 하나 작은 거, 뒤에 게 하나 큰 거. 그래서 1, 2, 2, 3, 3, 4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씩 차이가 나는 거. 하나씩 차이 나는 거 요렇게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1, 2, 2, 3, 3, 4 이런 것들이 쭉 돼 있고 2일, 요게 2일이네. 3, 2, 4, 3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한 끗씩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텐서의 스트럭처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exact 솔루션을 구해보기로 합시다. 자, 또다시 우리는 separation of variable을 이용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equation of motion을 만족하는 저거를 찾아보기로 하자. 일단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시간에 대한 성분과 k 좌표에 따른 성분을 나누어서 분할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황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냥 해봐서 되면 말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분리했다라는 거로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겐 벡터 곱하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아이겐 벡터도 2의 I 오메가 t처럼 하는데 t는 시간에 따라 지나가지만 요건 좌표가 1, 2, 3, 4 n개가 있으니까 1, 2, 3, 4 n개 e to the I 감마라고 하는 게 2배, 3배, 4배 이렇게 n배 되는 것으로 집어넣어 보자 이거예요. 아니면 할 수 없는데 풀린다 이거지.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바로 아까 썼던 equation of motion이에요. 이 equation of motion에 저기에 트라이얼 솔루션을 집어넣는 거지. Q는 QK equal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2의 마이너스 I 플러스 I 감마 K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오고 2의 마이너스 오메가 T 2의 I K 감마 타우 오버 MD가 나왔어요. K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는 K에 관련된 것이니까 모두 다 시간의 성분은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팩터 아웃 되겠죠. 그리고 e to d 가운데 있는 것은 QK를 감마 K라고 했으니까 K 감마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 더한 것은 K 플러스 1의 감마 하나 덜한 것은 K 마이너스 1의 감마가 되겠어요. 자 이제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와 2의 IK 감마를 나누어 버리기로 합시다. 그럼 여기 요거 날라가고 이것도 날라가고 여기서 K들을 다 빼버리면 되겠죠. K들을 다 빼버리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마이너스 타우 오버 MD 그리고 요것이 K가 없어져 버리면 마이너스 I 감마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2만 있고 익스포넨셜 플러스 I 감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 2의 마이너스 I 감마와 2의 I 감마의 합은 2배 코사인 감마가 되겠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 뻔하죠. 2의 I 감마는 코사인 감마 플러스 I 사인 감마이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요걸 코사인으로 바꿔치기 했어. 그럼 2배 팩터 아웃이 되고, 그죠? 그리고 1 빼기로 바꾸고, 우변 요걸 옮기고, 뭐 하면, 오메가 제곱은 2타우 오버 MD에 1 빼기 코사인 감마가 나와요. 근데 우리 공식을 알죠. 코스 싱싱. 코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빼기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으로 밀어붙이면 이런 식으로 생기고 사인으로 밀어붙이면 1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2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4타 오버 MD에 사인 스퀘어 2분의 감마가 나오네. 그 말은 이런 답이 나온다는 말인 거예요. 이걸로 때려 넣었는데 아니면 말고 했는데 된 걸 어떻게? 그럼 문제를 푼 거지. 그럼 일반적으로 저 미분방 정식의 해는 다 풀려버렸어. 어떻게? QK라고 하는 것은 2의 I 오메가 T의 성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에 플러스 I 오메가 T와 마이너스 I 오메가 T 또는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 리니어 컨비네이션 곱하기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 했으니까. 그리고 2의 ik 감마 2의 마이너스 ik 감마 이것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2의 코사인 k 감마 사인 k 감마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렇게 해서 답이 얻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이할 점은 무엇이냐? 여기 엔드포인트가 0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항상 Q0가 0이 돼야 돼. Q0는 여기다 K 대신에 0을 넣으면 되니까 이게 1이 되네. 그리고 요거는 0이 되니까 A 프라임이 0이 돼야 된다는 말이네. 그러니까 코사인 성분은 없다. 그리고 사인 K 감마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 엔드포인트에서 또 0이 돼야 돼. 오른쪽 엔드포인트는 K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는 거였죠. 그걸 하면 이게 0이 되려면 사인의 N 플러스 1 감마라고 하는 게 N 파이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어떤 R 파이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감마가 N 플러스 1분의 R 파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는 이러한 아이겐 밸류들이 몇 개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n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존재하면 n개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개수가 1에서부터 n까지 n 플러스 1분의 r 파이 r이 1에서부터 n개의 인디펜던트한 프리퀀시가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0을 넣거나 n 플러스 1을 넣으면 이 답을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오직 1에서부터 n까지의 값이 인디펜던트한 프리퀀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답을 얻어내게 됐어요. 프리퀀시를 결정할 때 있어서 다음과 같이 오메가 r이라고 하는 2배의 스퀘어 루트 타우 오버 md에 사인 알파이 오버 2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r이 1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n이 매우 크면 이게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0보다 큰 값이고 r이 n까지 가게 되면 n이 매우 커지는 0에서 이게 사인 2분의 파이 이 값이 1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n이 아무리 커도 이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의 맥시멈 밸류는 2배의 스퀘어 루트 타우 오버 md의 컷오프가 존재한다는 무한히 커지지 않고 일종의 컷오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기타 줄의 바이브레이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아이겐 벡터가 다음과 같이 사인에서 이퀄한 앵글 어떤 세타라는 게 있어요. 세타, 2세타, n세타까지 가게 되는 이 페이즈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 각도를 결정해 주면 아이겐 벡터가 만들어지고 그 아이겐 벡터들의 노멀리제이션이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쓰여졌지만 서로 다른 R인 경우에 예를 들어 psi R과 psi S의 대거를 하면 이건 0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0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이게 sin의 n 플러스 1의 r k 파이 sin n 플러스 1의 sk 파이 sum of k 1에서부터 n까지 이것이 무엇에 비해 psi r, psi s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것은 0이에요. if r하고 s가 다르면. 그런데 우리가 r과 s가 다르지 않고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어요. 그걸 풀기 위해서는 이 답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답이 왜 그렇게 되는가?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코사인 KA라고 하는 것을 0에서부터 n까지 더해 보는 걸 작업을 해봅시다. 코사인은 exponential IKA의 리얼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되니까 이것을 더하는 것보다는 지오메트릭 시리즈를 구한 다음에 리얼 파트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이 값을 s라고 하면 k = 0을 넣었을 때 1부터 시작해서 exponential ina까지 가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공비가 e to the ia니까 이거를 양쪽에 다 곱해서 그럼 얘가 shift를 하겠죠. 이건 n 플러스 1까지 가겠고 그래서 subtract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e to the ia s는 가운데 다 날아가고 1 마이너스 e to the i n 플러스 1a가 될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s는 1 빼기 e to the i n 플러스 1a 나누기 e to the ia가 될 것이에요. 좌우를 바꾸면 사인이 바뀌지 않겠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의 이 페이지의 반만 앞으로 끄집어내. 그러면 아예 2분의 1에 이거. 그러면 나머지는 2분의 1에 플러스 앵글 마이너스 앵글. 그리고 또 e to the i의 2분의 1만 끄집어내면 e to the i의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데 요것들은 결국 사인이 되겠죠. 사인. 나누기 2i, 요게 이제 나누기 2i를 해주면 이게 사인이 돼요. 그죠? 사인 2분의 n 플러스 1a, 사인 2분의 a. 그리고 여기에서는 2분의 a만큼 빼줬으니까 e to the i 2분의 na가 될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기로 요 썸을 해서 이 썸물의 리얼 파트를 구하라고 했어요. 썸을 하니 요거이고 이건 실수이고 요것의 리얼 파트는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na, 사인 2분의 n 플러스 1a, 그리고 사인 2분의 a가 되겠어요. 자, 그것을 이용하고 우리는 요걸 버리면 안 되고 요게 무엇이다? k가 0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코사인 ka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답을 얻었어요. 이 답을 이용하되 우리 요거를 해봅시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스 싱싱 마이너스가 플러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스 싱싱 마이너스. 그리고 요걸 서로 빼버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어요. 이걸 보면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2분의 1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식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게 필요해요. sin ka, sin kb, a와 b가 다르고 k가 0에서부터 k가 0 넣으면 1부터 해버리면 되겠죠. 1에서부터 n까지 다음과 같은 썸을 구하려고 해요. 여기서도 1에서부터 0은 넣어봤자 다 0이니까 1에서부터 n까지 썸을 하려고 해요. 자, 바로 요 식이죠. 우리가 이것에 자기 자신의 스퀘어를 한 것에서 요게 튀어나오죠. 하나는 R이고 하나는 S고 여기 R이고 S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제곱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하게 되면 요걸 대입하고 아까 사인은 코사인 빼기 코사인 더하기 이런 공식으로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되 우리가 코사인의 썸이 있다. 코사인의 썸을 0에서부터 n까지 썸하는 것을 1에서부터 n까지 썸한 것은 0에서 n까지 썸하고 똑같죠. 0에서부터 n까지 썸한 거고 똑같으니까 이걸 집어넣어주면 여기 있는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다음과 같이 자, 이때 A가 B로 가는 리밋을 취하기로 합시다. 그럼 이제 A와 B가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로피탈 디어럼을 쓰게 되면 이거 사인이 0000으로 가기 때문에
A와 B로 가는 리밋에서는 요것이 요걸 미분한 거 나누기 요걸 미분한 거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A-B의 개수의 비율이 되니까 그게 결국 어떻게 돼? 그 개수는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리고 A와 B가 같으면 이건 코사인은 1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A와 B가 같을 때 결국 이 식에서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1이 있고 n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벡터가 코사인 NA, 사인 n 플러스 1 A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때 여기에서 이제 A라고 하는 것에 알파이 오버 n 플러스 1 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했었는데 그걸 여기다 대입해 줘 버리거든요. 요게 사인의 n 플러스 1a 요거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가 요것을 집어넣으면 사인 알파이가 나와. 사인 알파이는 날아가죠. 사인 알파이가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 이 덧셈은 이 계산을 하면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2분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과 같은 아이겐벡터의 노멀리제이션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따라서 아이겐벡터 유닛 노멀리제이션을 구하게 된다면 이거의 역수에 루트를 붙인 루트 2 오버 n 플러스 1의 사인 요것이 아이겐벡터들 n개 아이겐벡터들이 되게 되었다. 자, 그런 방법으로 psi r이 스퀘어 루트 2 오버 n 플러스 1의 사인 알파이부터 n 알파이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r이 1에서부터 n까지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 n이 equal 2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구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것은 람다하고 람다 대거가 아예 같은 형태로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자, 그거는 두 번째 아이겐벡터의 사인을, 오버롤 사인을 여기를 마이너스 1, 1로 주느냐 아니면 1을 마이너스 1로 주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똑같다. 단 이렇게 되면 람다하고 람다 대거가 다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n equal 3가 되면 다음과 같은 아이겐벡터들이 구성되어 있다. n equal 4가 되면 또 n equal 5가 되면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요 식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변환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고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n개의 비드가 이퀄 스페이싱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트링 바이브레이션, 로디드 스프링의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 우리는 프리퀀시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라고 했고 n이 r이 1에서부터 n까지 가기 때문에 사인 벡터는 사인 2분의 파이 보다 약간 작은 값 그리고 n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는 경우라도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게 맥시멈이 1이 되기 때문에 요게 컷오프 프리퀀시 그 이상의 음은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타 줄을 아무리 세게 튕겨도 그 주어진 텐션과 그 덴시티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어느 고음 이상은 낼 수가 없다. 그걸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해요. 자, 우리는 아이겐벡터를 우리가 구한 아이겐벡터로 그 노멀 코디네이트로 익스펜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이 모든 어실레이터가 인디펜던트한 싱글 어실레이터들로 구성되어 있게 됐다라고 알 수 있게 되었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애널리틱하게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라그랑지안을 n개의 비드가 로드되어 있는 바이브레이팅 스트링에서 라그랑지안을 generalized coordinate로부터 normal coordinate로
변환해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어진 프리퀀시에 따라 주어진 프리퀀시에 한 개 한 개 그 구성 성분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서 노멀 프리퀀시로부터 문제를 기술을 하게 되면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이 컨티뉴엄 리밋으로 가게 되면 연속적인 매스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바이브레이팅 스트링에서 어떻게 그 아이겐 벡터들이 튀어나오게 되는지를 공부하게 될 거고, 이럴 때 아이겐 벡터는 아이겐 펑션으로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웨이브 미케닉스를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겠어요.